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수학 해설을 맡게 된 공부의 정석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유종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20번, 21번, 30번을 다룰 건데 자, 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였냐 한번 살짝 보게 되는데 자, 작년하고 6월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치렀을 텐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작년하고 매년 솔직히 똑같았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킬러 문항이라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생기는 것 중에 과연 어떤 번일까 봤더니 21번하고 30번이 킬러 문항인데 2차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 항상 2차 함수는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을 텐데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작년하고 이제 조금 등급컷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작년에 등급컷은 1등급이 84, 2등급 75, 3등급 63인데 자, 올해 예상 등급컷 1등급은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88로. 한 문제 차이였어요. 좀 크죠? 그 다음에 2등급은 사실 비슷비슷하고 3등급도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조금 어려운 문항이 좀 난이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바로 20번 문제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문제를 왜 선생님이 이거를 픽을 했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한없이 어려울 건데, 쉽게 느끼신 분들은 되게 쉬울 거야. 자, 특히 선생님이랑 현장 강의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자, 완전제곱식이라는 기본적인 꼴이 나와 있어요. 이 완전제곱식 꼴이라는 꼴을 봤을 때 자, 오른쪽도 식의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식을 쓸게요. 자, 선생님이 전개만 했어요. 전개를 했는데 완전제곱식이다? 그럼 오른쪽도 완전제곱식 꼴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이고 고등학교 수학을 하신다면은 완전제곱식 꼴이 아니라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게 되면은 판별식은 0이 된다. 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0만 쓰면은 신기하게 답이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자, 선생님 판별식을 따로 써보면은 A 값이 4랑 마이너스 4라는 특이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랑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4일 때 대입하니까 px 플러스 2의 제곱은 4를 넣으면은 선생님 암산 좀 할게.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는 특이한 숫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면 똑같이 완전제곱식 꼴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미 식이 세팅이 끝난 순간 끝나버렸다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여기 힌트가 나왔죠. 책에서는 P1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대입하시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P1 더하기 2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자, 25는 5의 제곱이라는 숫자인데 자, 제곱했을 땐 풀마 확실하게 가이드를 짜고 가야 되겠지. P1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P1은 마이너스 7이 된다. 두 가지 찾아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P1 더하기 2의 제곱은 49가 된다. 그럼 P1은 5가 되고요. P1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책에서는 이거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달래. 더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4, 답은 마이너스 8. 금방 끝나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완전제곱식을 해결하냐 못하냐였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21번 문제 해설하기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죠. 킬러 문항이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어요. 근데 2차 함수래. 제일 중요한 수학에서 포인트가 함수인데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뤄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2차 함수의 특징이 너무나 잘 나왔어. 자, 여기 봤을 때 꼭지점을 확실히 알고 들어간다는 게 되게 큰 일이죠. 최소값도 5라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범위였다. 이 범위를
가이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 기억, 니은, 디귿, 선지에 관련된 박스 풀이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건데요. 선생님은 그림을 3가지 그릴 거야.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자, 처음 그림을 그렸는데 꼭지점이 너무나 이쁜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림도 꼭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 그림도 똑같이 유지가 될 건데,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1부터 2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부터 2를 선생님이 좀 확장시켰다, 옆으로 옮겼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2였다. 자, 이런 식의 1부터 2가 그림이 나올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느껴야 되냐, 범위라는 게 무조건 만족을 해줘야 된다 했어요. 자, A라는 범위는 2보다 큰 상황. 뭐 너는 여기다 안 붙일게요. 자, 여기 마찬가지. A라는 아이가 1하고 2 사이다. 자, 그 다음에 A는 1보다 작다. 자, 이런 범위를 세팅을 하고 간다면 이제 문제 자체가 되게 쉬워지겠죠. 자, 박스 안에 기억. A는 2분의 3이라는 힌트가 나왔는데, A가 2분의 3은 가운데 그림이죠. 자, 가운데 그림일 때 최소값은 B가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B 값이 최소값 5래. 기억은 맞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는의 여부는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을 때, 자,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가 나오겠죠? 1을 식에다 대입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얘가 5였다. 그럼 계산을 하니까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된다. 자, 그러면은 니은하고 선지가 똑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 디귿 같은 경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4분의 29다. 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킬러 포인트였을 텐데, 자, 천천히 보도록 할게. 자, 어떤 걸 봐야 되냐, 우리 여기서 그림을 3개인데 이 3개를 다 구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미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해결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해버릴게. 자,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책에서 A 더하기 B를 구해달래. B 자리에 맞춰서 대입을 해볼게. 자,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또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을 넣었을 때 얘는 최대가 된다. 1 넣어서 계산하니까 답은 얘는 6이 나오게 되고요. 일단 답이랑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똑같아요. 2를 넣었을 때 제일 작은 최소값이 나오게 돼. 얘가 계산하니까 5가 된다.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B의 자리에다 맞춰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얘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황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 상황에서 최대값의 포인트는 2분의 5일 때. 자, 2분의 5를 넣어서 계산하니까 선생님 암산할게요. 답은 4분의 25, 2분의 25 플러스 1. 계산하니까 4분의 29가 된다. 자, 이 값은 확정적이죠. B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값이 A가 범위가 1부터 2야.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해달라 했는데 B가 5라는 거 알았으니까 범위 맞추면은 6부터 7이 된다. 자, 이 범위 중에 제일 큰 걸 확인해 봤더니 4분의 29. 디귿의 답이 나오게 돼버렸죠. 자, 이 디귿이 답이 나왔는데 그림의 3가지 가장 기본적인 범위에 맞는 수학을 써야 된다. 이 풀이를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라는 걸 꼭 2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알아주셔야 돼. 범위가 나오면은 그림을 그에 맞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게 함수의 포인트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이 문제 그 다음에 거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보도록 할게. 자, 30번 문제도 똑같은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좀 결이 달라.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 얘는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특정한 값보다 그래프가 크다. 그래프가 작다. 이 두 가지.
자, 2차 함수는 그림을 기억하시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두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그래프보다 좀 커야 되려면은 최소값이 0,f0이라는 특이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gx라는 i는 어떻게 되냐? 똑같겠죠. 0,g0보다 작거나 같은 위로 블록인 그림이 나올 건데 선생님이 한 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G0에서 F0을 뺐더니 4가 된다. 얘 길이가 4라는 포인트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박스 포인트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석이 끝났는데 이제 밑에 말이 되게 중요해요. gx-p는 k랑 같다. 자, 얘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k라는 선이랑 칠근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대. 그럼 그래프에서 만나는 선이 동일하게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결론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p만큼 올렸다, p만큼 내렸다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얘 그래프를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조금 미세하게 올리고 위에 걸 미세하게 내릴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변신되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K가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대. 자, K라는 선을 동일하게 그을 거야. 동일하게 그으려고 봤는데 자, 얘는 아까 말했지만 높이차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K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만났을 때 개수는 절대적으로 노란색도 2개, 흰색도 2개.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폼이 만들어질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우리는 만족하는 정수는 한 개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F형도 봤더니 정수래. 그럼 G형도 당연히 정수가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얘 길이 차이를 살짝 구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한 개만 만족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정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은 선생님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결론은 간단하게 얘 길이 차이가 지금 봤을 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길이를 봤더니 G0-P, F0+P가 둘이 빼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4-2P가 된다. 자, 그럼 길이가 2고요. 4-2P인데 2가 훨씬 더 커야지 정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P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됐고요. 자, 근데 그래프가 계속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한없이 내려갔어. 그 다음에 얘도 한없이 올라갔어. 자, K라는 값이 만족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실근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2개, 1개, 빵개예요. 지금 2개짜리 확인을 해봤죠. 자, 얘는 그래프가 안 만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만족하는 게 1개만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 1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1개 가지려면 똑같은 풀이에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이 상황에서 얘 길이가 2인데 얘도 그러면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얘는 그래프가 0개인 상황이란 말이야. 똑같은 원리로 했는데 얘는 4 플러스 2p가 된다라고.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2p가 된다는 건데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p의 범위를 계산하니까 p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를 맞춰보니까
자,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이니까 답은 31이라는 특정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의 핵심 요소는요. 최대 최소의 원리를 아니, 최대 최소 안다면은 그림으로 표현해봐. 두 번째, Y축으로 평행이동이라는 좀 멋진 말을 쓸게요.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가 실근의 개수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보통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죠. 왜? 연계는 생각하기가 좀 꺼려해요. 근데 2차 함수의 기본 원리는 2개, 1개, 0개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2022학년도 6월 이거 평가원을 이거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2차 함수였어요. 왜? 21번, 30번 킬러 문항이 다 2차 함수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 내신 대비 중간고사 정말 열심히 하셨다면은 이 문제는 학교 내신보다 쉬운 문제였다.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올해 1학년 이제 모의고사가 계속 치르게 될 건데 내신 대비 열심히 하시고 그때마다 중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꼭 맞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 시작이죠. 고1 모의고사. 그래서 이 고1 모의고사 시작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합시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고등학교 2학년 소미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고3 지윤쌤 수업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